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그 서킷 어널리시스 하는 테크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걸 보게 되면 노드 볼테이지 하는 거하고 메쉬 커런트, 메소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하고 디펜던트 소스를 포함했을 때 스페셜 케이스에서 슈퍼노드라든가 슈퍼 메쉬가 나왔을 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구성에 대한 것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회로 해석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테비네인 노턴 이퀴밸런트 회로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서 소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소스 하나만인가 하고 또 다른 소스인가 하고 에 각각의 계산한 때 구한 값 I1, I2가 원래 I 값이다. 혹은 뭐 볼테이지는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트랜스폼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자, 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서킷 어널리시스를 효율적으로 조금 쉽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회로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 vs 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관계가 바로 is, rs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vs하고 is하고 r의 관계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고요. 이 컨디션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여기 연결됐을 때 흐르는 전류에 대한 게 is 는 R분의 VS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뭐 VS, ISR 이 관계에 대한 것이 서로 이퀴밸런트가 전부 다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 4.12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젬플 4.12 회로 오리지널 회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걸 4옴 그 다음에 35옴 4옴 6V 그 다음에 6옴 15옴 여기 있는 게 6옴 여기 있는 것이 15옴 그 다음에 25옴 5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40V에 대한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6V 파워 6V에서 공급되는 것이 몇 와트냐. 그럼 여기 흐르는 I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I 값을 구하면 I하 곱하기 6V가 이제 와트 공급되는 와트가 저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V가 소스가 업저빙인지 딜리버링인지, 그러니까 I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업저빙이나 딜리버가 됐고요. 왜냐하면 두 개의 소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40V하고 6V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40V에서 오는 전류가 훨씬 더 크게 온다고 하면 전류가 일루도 흐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값이 되겠죠. 파워가. 그럼 옵저빙이 되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저기 있는 I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I 값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노드 볼테이지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쉬 커런트 써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스 트랜스폼 써가지고 이제 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뒤서부터 저희가 회로를 그리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걸 등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스1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is는 r분의 5분의 40이니까 8A가 되네요. 여기는 8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5옴하고 그 다음에 여기 25옴이 되네요. 그쵸? 자, 요거를 간략히 하면 두 개가 병렬이니까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이제 4옴이 되겠죠. 두 개 병렬로 하면 25옴하고 5옴 병렬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걸 정리한 것입니다. 8A. 자,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볼테이지 소스 온으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요렇게 얘가 지금 6A가 6오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6오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좀 변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 4오음이 되고요. 원래 여기 6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8이 32V 이렇게 변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또 변화를 하게 되면 15옴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2V에 그 다음에 여기 15옴이 되겠고요. 이걸 다시 커런트 소스원 변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소스원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럼 이게 15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분의 6가 3.2A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걸 빼먹었습니다. 요 놈을 빼먹었네요. 여기 실은 여기 15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쵸? 지금 여기 15옴짜리를 제가 빼먹었네요. 여기 15옴짜리가 원래는 여기 15옴짜리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빼먹었네요.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됩니다. 15옴짜리. 그럼 이게 25옴이네요. 이게 틀렸습니다. 25옴이고요. 25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1.6A네. 1.6A 맞나요? 1.6A.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여기에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걸 35옴이 여기 원래 있었고요. 또 하나 변환했을 때 여기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25옴짜리 이렇게 있고. 그럼 35옴하고 15옴 같이 계산을 하면 요게 나오는 것이 12오음이 나오네요. 요거에 대한 것을 변화하면 12오음이 나오고 여기 것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1.6A가 되고 이거를 다시 변환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12옴 나오고 이 볼테이지가 19.2V가 나오네요. 19.2V가 되고 원래 오리지널 여기에 있는 것이 4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6V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값이 여기 15옴에서 i는
19.2V 마이너스 6V 빼기 22 10 4ohm이네요. 여기 4ohm이니까 16ohm이 되네. 16ohm. 그쵸? 그럼 이게 0.825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 값 나오는 0.825 암페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파워 계산하려고 했던데 저 위에 포인트가 또 어디였나? 여기 요식이 있었죠. 요식에다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4.95W 그리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옵저빙하는 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그젠플이 제가 이그젠플 4.12가 됩니다. 4.12.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회로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해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썼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요 부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쓰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25ohm이랑 같이 해서 여기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2단계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2단계로 하고 요걸 다시 소스 트랜스폼을 했고요. 근데 제가 아까 틀린 게 여기 이제 15ohm짜리를 놓쳐 가지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소스 트랜스폼을 했고요. 그 다음에 35ohm까지 여기까지 35ohm까지에 대한 관계로 여기까지 35ohm까지에 대한 걸로 다시 해서 계산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3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스 트랜스폼을 했고요. 다시 소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하나의 식으로 4ohm하고 12ohm짜리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체 요렇게 여기를 바라다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끊어서 여기를 요쪽에 대한 회로를 등가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등가적으로 표현하면 요것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소스 트랜스폼을 여러 개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에 흐르는 i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계산을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소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쪽에 대한 것을 소스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회로에 대해서 나는 쓰고 싶은 거는 노드 볼테이지 하고 메시 커런트를 쓸 거야. 노드 메시를 쓰는데 부분적으로 쓰셔도 돼요. 소스 트랜스폼에 대한 기술 부분을 해당하는 일부에만 적용해서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난 이 회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는 이 회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노드 볼테이지를 쓸 거야. 이 회로에 대해서 노드 볼테이지 쓸 거야.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싸군 다음에 난 요거에 대한 것만 소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요렇게 바꿔놓고 나서 할래. 그러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만 바꿔놓고 나머지는 노드 볼테이지 방법을 써가지고 난 할래. 그러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체에 대한 걸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분에 대한 거를 그 해당하는 부분만 나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써가지고 해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페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이 이그젠플 4.13에 나옵니다. 이그젠플 4.13에 대한 회로를 한번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250V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125. 제가 이렇게 직접 소스원 인가하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 데는 되게 이제 심플해집니다. 심플해져요. 그다음에 여기 25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스가 8A. 그다음에 여기 15에 대한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5A, 5옴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100옴. 이 회로는요, 이 회로가 상당히 그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다음에 G가 지금 15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로를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5옴인데, 여기가 5옴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아닙니다. 5옴 이렇게 돼 있는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여기가 VO 에서 문제라는 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 VO를 구하라. 그 다음에 250V에서 공급되는 파워, 그 다음에 8A에서 공급되는 파워를 계산해라 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회로를 구성할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된 거, 요렇게 구성된 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테이지 여기 요 저항,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 요 걸리는 전압이 그냥 250V가 다 여기에 흐릅니다. 여기에 그냥 다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류는 다 여기서 그냥 다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서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이 8A예요. 8A. 이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걸 좀 간략화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달리해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 색깔 선택이 안 됐네요. 여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250V 하고 25옴 이렇게 간략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략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이렇게 소스에서 8A가 되고 여기에 100옴, 여기는 두 개가 병렬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25옴. 회로가 2회로예요. 지금 만약에 2회로를 간략히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걸리는 VO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저기 하면은 요 부분을 소스 트랜스폼을 쓰면 만약에 이게 병렬로 돼 있을 때는 전부 다 커런트 소스 원으로 바꾸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5 100옴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A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0V이고 10V니까 10A네. 10A. 그 다음에 여기는 100옴이 있고 여기 25옴이 있는데 이거 회로를 정리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커런트 소스원끼리 모아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등가적으로 하면 여기 10A 이쪽으로 8A니까 얘 나가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2A로 그냥 쓸 수 있어요.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들을 한번 다 모아보세요. 저항들만 모아면은 어떻게 돼? 25, 100,
20이 병렬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R 이퀴밸런트는 25, 100, 20. 이걸 계산하면은 10이 나오나 봐요. 12. 이걸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A 이렇게 되네. 10.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VO는 20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VO 된 건 20V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여기서 공급되는 파워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여기 8A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쵸? 250V 소스하고 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250V에 걸리는 오리지널 회로가 이렇게 돼 있었죠. 125 oh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ohm이 있고요. 여기 계산이 지금 VO 값이 됐고요. 여기 커런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50V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다 나가는 전류로 할까? 좌우지간 할 때, 여기에 대한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전류를 구해야지. 지금 방향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고 나서 들어오는 전류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전류로. 그래야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파워가, 그럼 250에, I 마이너스 250에 이렇게 해서 딜리버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원 값은 250V입니다. 그러니까 250V에 125 요 나가는 전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는 전류 이쪽으로 제가 나가는 전류 할게요. 이것도요. 그럼 나가는 전류 하면은 V에 VO 그러니까 20V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V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이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되죠. 근데 V가 250이니까 200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11.2A가 나옵니다. 요게 계산하면 11.2A가 나와요. 그러면 요 회로에서 지금 그려놓은 요 회로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11.2A가 지금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20B니까 계산하면 요걸 계산하면은 요게 지금 2A 있죠. 2A 이쪽으로 2A가 흐르고요. 2A 흐르고요. 250 마이너스 왜 값이 이렇게 나오지? 11 뭔가 틀렸나 본데. 125 2A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는 여기가 이제 9.2A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전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800W 2800W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같은 맥락으로 저쪽에 이쪽 회로에 대한 걸 그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소류가 원래 8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ohm이 있고요. 그러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V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저항값이 15ohm이 됩니다. 15ohm.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파워에 대한 계산은 이제 8A에
곱하기 V가 되겠죠. 와트로 쓰게 되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VO는 지금 20V가 되고요. VO가. 그러니까 전체 마이너스 V 플러스 10의 8A가 지금 20W가 나와 20V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은 요 V 값이 마이너스 60V 마이너스 60V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틀렸나요?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대한 거를 했으니까는 제가 뭐 부호를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0A 80 여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60V가 80V가 되는 거죠. 여기가 80V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0V가 돼야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0V에 대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60V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마이너스 60V하고 8A 계산하면 이제 480W 480W가 이제 이 파워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제가 여기서 이 이그젬플은 사실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쓰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컨셉이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푸실 때 회로에서 보시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테이지 소스원이 아무런 저항이 없이 연결됐을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런트 소스원에 이렇게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 경우, 요거의 해석이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 공급되는 전원이 I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가 있다 라고 계산하고 여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V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회로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고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태빈한 이퀴밸런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빈한 이퀴밸런트, 어느 로드를 봤을 때, 어떤 로드를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등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때 여기에 대한 걸 V 태빈한, R 태빈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쪽에서 바라다 본 것이 이 회로에 대한 것을 등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은 이 그림이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요 관점에서 이 회로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었냐면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요렇게 그려졌어요. 여기 있는 등가 회로가.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특정한 포인트에서, 특정한 노드에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그려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썼던, 아니면 태빈한 노턴을 썼던, 노드 볼테이지를 썼던 뭐 했든 간에 노드 볼테이지 메시 커런트를 썼던 저렇게 등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등가적으로 해야 된 것이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이게 이게 이제 태빈인 등가 회로가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 I 노턴 그 다음에 I 노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게 이제 노턴 이퀴밸런트 한 서킷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등가적으로 요거 두 개에 대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V 노턴이 됐든 아니면 태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것은 I 노턴하고 그래서 R 뭐 태빈인 뭐 R 뭐 노턴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하게 됩니다. 이게 성립이 하게 돼요. 이게 성립하게 돼요. 앞에 어세스먼트를 빼먹었나요? 일단 이건 여러분이 한번 어세스먼트 4.15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태빈인 이퀴밸런트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등가적으로 구하느냐에 대한 건데 일단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소스 트랜스폼을 그 포인트에서 적용해 가지고 쭉 해보실 수도 있고요. 거길 끊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소스 원에 대한 거는 제거를 쭉 하고 거기에서 바라다 본 R 이퀴밸런트한 것을 계산해서 이 값이 R 태빈이라든가 R 노턴이 되고요. 소스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V 소스에 대한 거는 쇼트, 그 다음에 IS는 오픈을 시켜서 쇼트하고 오픈을 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태빈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노드에 이걸 쇼트 시켜서 여기를 쇼트 시켰을 때 측정하는 IS 값을 측정을 합니다. IS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R 태빈인을 곱하면 이게 V 태빈인 값이 나와요. 반대로 저 값을 이쪽에서 그냥 이 회로에 대해서 여기 측정하는 값을 그냥 측정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회로 이렇게 측정해서 나타나는 값, 볼테이지 값을 해서 거의 오픈해서 측정하는 오픈 쇼트해서 측정하는 값을 저기 R 노턴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I 노턴 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방법이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 제가 또 내용을 말씀하면서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이그젠플 4.14를 볼까요? 태빈한 이퀴밸런트에 대한 거를 그리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옴 25옴 네. 3A 4옴 그 다음에 여기가 25옴 그 다음에 5옴 그 다음에 여기가 25V. 자, 회로가 이렇게 지금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태빈한 이퀴밸런트 하라는 경우에는 이 회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등가적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등가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을 구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입니다. 지금 V 태빈한 값에 대한 것은. 자, 뭐 구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픈 시켜 놓고 측정하는 방법을 했네요. 여기서 이 값을 바로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 노드가 다 같은 거고요. 여기에 약속을 VAB라고 썼네. 뭐 책에 있는 노테이션을 그냥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은 지금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를 일단 오픈해 놓고 V 탭인안에 대한 걸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쇼트 시켜서 여기 흐르는 쇼트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했을 때 값, 여기 쇼트에서 한 값을 가지고 나서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렇게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R 탭인안을 이제 찾게 됩니다. R 탭인안을. 그래서 V 탭인안 값하고 R 탭인안 값을 찾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위에 것을 우리 텍스트에서는 요 포인트에 대한 거를 이제 V1이라고 잡았나요? 그러네. V1이라고 잡았네. 여기를 그냥 여기를 V1이라고 잡고 방정식을 썼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여러분이 익숙할 때니까 제가 따로 그러질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V1에 25에 25에 5옴 죄송합니다. 여기 25 맞고요. 여기가 5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V1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는 값이 저기 오픈했을 때 여기를 오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픈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뭐 그냥 들어오는 3 암페어. 이거 계산하면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걸리는 전압에 대한 거를 할 때 여기를 오픈해 놓고 나서 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V1 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여기 전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V1은 32V. 자, 이 값이 뭐냐면 여기 전압이에요. 여기 전압이에요. 근데 여기를 오픈해 놓고 나면 요 둘 사이를 오픈하고 나면 사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빠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빠지는 꼴이에요. 여기 전압 자체 오픈해 놓고 그냥 다이렉트리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V1 32V라고 계산한 값 자체가 이 포인트가 어디 갔지? 포인트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V 탭이란 값이 됩니다. 이게 그냥 오픈해 놓고 측정하는 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쇼트 해놓고 나서 쇼트 시키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쇼트 시키고 나서 재겠습니다. 쇼트 시키고. 자, 쇼트 시키고 나면 수식이 조금 바뀌죠. 쇼트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루도 전류가 흐르죠. 일루도 전류가 흘려요. 자, 그걸 계산하면 앞에 있는 수식 그대로 똑같이 써줄게요. V1에 25V에 여기 있는 거 5옴 플러스 20에 V1 마이너스 3A 플러스 지금은 V1이 이렇게 다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V1에 4 이퀄 0. 여기서 계산하는 값은 지금 이건 언제예요? 지금 여기 쇼트 시켜놓고 여기를 쇼트 시켜놓고 하니까 이 값이 나온 거야. 요 값이 나온 거야. 요 값이 아까는 오픈 여기는 안 나오잖아. 여기 오픈해놓고 잰 거야. 그랬을 때 이 값이 계산하면 V1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6V가 나옵니다. 16V. 그렇게 되면 ISC 쇼트 시켜놓고 나오는 값은 R45옴에 16V. 그러니까 여기에 4A가 흐르게 됩니다. 4A가.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한 값이 오픈해놓고 측정한 값이 지금 32V고요. 그 다음에 쇼트 시켜놓고 나서 측정된 값이 4A입니다. 4A. 그럼 이제 R탭인안에 대한 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8옴이 되는 거죠. 회로를 그리게 되면은 포인트가 어디 갔습니까? 얘가 이제 8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2V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만약에 등가적으로 노턴 이퀴밸런트라고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A,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8옴 이런 식의 값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없나요? 어떠나요? 자, 요 이그젠플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 방법을 쓴 것이에요. 요 방법을 지금 써가지고 회로를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할 때 여기는 오픈하고 측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픈하고 V 탭이나 측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쇼트 시켜갖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회로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이그젠플 4.15인데요. 이그젠플 4.15는 어떻게 보면 소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하는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그젠플 4.15. 노턴 이퀴밸런트를 하는데 이번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네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회로가 똑같네요. 똑같은 회로에 대해서 아까는 쇼트 시켜서 계산하는 걸 한번 한 거고요. 이번에는 소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2회로가 되겠습니다. 2회로가. 근데 2회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럼 여기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간략화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값이 얼마냐면은 저항값만 가지고 나면 5옴 25 5옴 25 그러면 5하고 25하면 한 4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25A 25V 짜리가 여기는 이제 하면은 여기 5A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는 값이 3A 그럼 여기 8A네요. 여기 8A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도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2V 해 4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는 저항값이 4오 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걸 변화를 시키면 이거를 등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노턴 이퀴밸런트에 대한 걸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지. 8옴 84 4A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회로에 대한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앞에 있는 방법은 다르죠. 앞에는 아까 쇼트 시켜서 ISC 구한 다음에 R 태빈안에 대한 걸 구하고 그 다음에 V 태빈안 각각 구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이거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젠플 4.16 한번 볼까요? 4.16 회로가 약간 디커플링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회로가 약간 복잡해 보이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군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디펜던트 소스 원으로 해서 여기가 5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V가 저 어딘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우 막 복잡하네요. 회로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쪽에 25에 대한 걸 가지고 했네요. 그 다음에 회로가 이렇게 나오고 이쪽 AB 노드 여기서 바라다 본 등가 회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5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I 그
다음에 디펜던트 소스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V. 되게 회로가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보면은 회로가 어떤 구성인 줄 알겠어요? IX. 지금 여기서 태빈한 이퀴밸런트에 대한 걸 회로를 만들고요. 지금 회로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면 자, 회로에 대한 해석을 좀 먼저 하고, 이거는 실제 회로라기보다도 어떤 거를 모델링해서 나오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모델링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회로에 여기 디커플링 하는 회로가 있는 거예요. 일단 회로를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틀리든 뭐하든 이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고, 얘는 디펜던트 소스원이에요. 어디에 디펜던트 하냐면 여기 3V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V 값, 요 V 값에 이렇게 이제 피드백되는 회로예요. 피드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놈에 있는 회로에 이 커플링 돼 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되면 여기 아예 흐름값, 여기 저항값이 얼마냐면 지금 2kΩ입니다. 여기는 2kΩ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예를 들어서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편의상 여기가 V가 1V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V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3V잖아요. 여기 3V. 여기에 이제 3V가 되는 거예요. 3V가 되면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1mA 그러네. 1mA. 그럼 1mA 때문에 여기가 나타나는 게 얼마가 나타나냐면 1mm니까 20mV가 되네. 20mA. 그렇죠? 20mA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나타나는 게 지금 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갖고 0.5V로 떨어지네. 그쵸? 20이니까 500mV잖아요. V가 여기서 500mV를 떨어져요. 방향도 바뀌고. 그럼 500mV 값 가지고 나서 다시 또 계산을 또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특정한 값의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특정한 값의 세츄레이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맨 처음부터 여기를 0으로 하고 여기 V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쪽 I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kg에 5V 그러면 2.5mA 부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럼 2.5mA면 여기에 전류가 이제 50mA, 저기에 흐르는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원이 50m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항이 그럼 500, 여기 있는 걸리는 저항이 그럼 250에 5니까는 1.25V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을 여러분 해보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전류에 대한 차 때문에 여기 이제 이쪽에 누설되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노드인데 이쪽에 같은 노드인데 흘러가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IX가 0이 될 건지 아닐지는 또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노드에서 그냥 이 값에서 그냥 0이어야지 맞잖아요. 이게 다 한 노드글라?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IX라고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여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리퀴지 되는, 그러니까 연결돼 가지고 저쪽에 흐르는 거를 표시해 주는 그런 회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제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어떤 회로를 모델링 해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한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 그리다 보면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회로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첫 번째 했던 방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었냐면 오픈하고 나서 계산하고 쇼트하고 나서 계산하고 그러면 돼요. 첫 번째 오픈하고 V 태빈원이라고 하는 값을
VAB 탭이는 재보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20mAh에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0I 곱하기 25 옴이 되겠네요. 마이너스죠. 방향 자체가 여기서 보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I는 얼마죠? I는 2kΩ에 지금 5V 마이너스 3V가 되는 거죠. V가 어디 갔지? 여기고.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V네. 이게 그렇지 않아? V는 마이너스 V탭이라는 값이잖아. V탭이나. 자, 지금 보게 되면 식에 대한 것이 뭐 요것이 요 두 개식이죠. 결국은 요 I 대신에 집어넣고 V탭이나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값 나온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이것이 5V가 나옵니다. 그래서 V탭이나는 5V가 나옵니다. 5V가. 식에 대한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이번엔 쇼트 시키고 나서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A, B 노드를 쇼트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쇼트 시키고 나면 저 뒷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쇼트 되네요. 이렇게 쇼트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싶은 건 이쪽이 ISC잖아. ISC가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i네. 마이너스 20i. 저기 보면 마이너스 20i 쇼트 시키고 나면 20i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V가 0인 거지. V가 0인 거야. V가 0. V가 0이면은 저쪽에 i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는데 i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2kΩ에 5V에 마이너스 0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이 뭐 2.5mA네. 2.5mA. 그러면은 마이너스 50mA가 나오고 50mA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V탭이란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V탭이란 이 마이너스 5V네. 마이너스 5V고 그 다음에 쇼트 시켜서 나오는 것이 ISC가 마이너스 50이고 그러니까 R탭이라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105ohm이 나겠네. 105ohm이. 그러면 저거에 대한 거를 저 위에 등가율을 만약에 표현하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것이 기계적으로 5V 그 다음에 105oh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회로에 대한 것이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진 않을 수 있는 회로인데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 회로 해석할 때 필요한 거예요. 회로 해석할 때. 어떻게 무슨 회로에 대한 것을 모델링을 해다 보니까 이렇게 디펜던트 소스원으로 모델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노드에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두 개가 디커플링 되지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로 인해 가지고 여기 디펜던트 소스는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전류 값에 따라 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디펜던트 소스원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등가 회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등가 회로를. 사실 등가 회로는 좀 이따 보면 여기 이제 로드 집어넣기 위해서 맥시멈 파워 계산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나오니까 바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거에 회로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오픈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하고 이걸 오픈한 다음에 회로식을 썼어요. 회로식을 써서 거기에 오픈된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걸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쇼트 시켰어요. 쇼트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 흐르는 ISC 값을 또 계산했습니다. 그 피드백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기 쇼트 시키면
여기 v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쇼트 시키면은 여기 v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됐으니까 그냥 간단한 식으로 피드백 되는 것도 없이 그냥 i 값이 얼마, 그 다음에 거기 ISC에 대한 것은 그냥 마이너스 20i. 그래서 i 값 계산한 거, 이쪽에서 계산한 것을 여기 i 집어넣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r 탭이란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v 탭이란 계산해서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이퀴밸런트한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이그젠플 4.16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한번 볼까요? 어세스먼트에 대한 거.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4.17에 대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옴) 8옴 2옴 2m로 또 15옴 그 다음에 12옴 이렇게 됐을 때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을 구해라. 그러니까 노턴 서킷이니까는 요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I 노턴 R 노턴 값을 구해라. 왠지 소스 트랜스폼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 8옴이 있고요. 8일은 8, 85, 40 85, 40 하면 120V인 것 같아요. 그쵸? 85, 40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게 보면 2옴하고 15옴이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쓸게요. 한쪽만 쓰고 이게 해당하는 값이 12옴이 됩니다. 12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 있겠습니다. 이게 12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두 개 합하면은 이게 25옴이 되고요. 25옴이 되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옆에 이렇게 놔둘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 12옴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8하고 20 맞죠? 이렇게 해서 120V. 요거를 다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6A가 나오고요. 6A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이제 묶어서 12옴짜리 이렇게 묶으면 이거 두 개 병렬로 하게 되면 이 값이 7.5옴이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6A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의 병렬값 20에 12 병렬로 하면 전 그냥 답 보고 그냥 쓰겠습니다. 7.5옴이고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여기 어느 식에서 틀렸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거에 4.11절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4.11에서는 이그젠플 4.18하고 19가 이제 그 내용이 되는데 이그젠플 4.18하고 4.19가 그 내용인데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오픈해 놓고 나서 여기 이제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측정하는 V A, B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V 탭이나 그 다음에 여기 쇼트 시켰을 때 여기 흐르는 ISC 값을 가지고 나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면 이 노드에다가 여기에 소스 1을 하나 입력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T
대한 거를. 그러나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냥 current source on IT가 인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해보면 뭐 똑같아요. 앞에서 했었던 우리가 쇼트 시키고 하는 거나 수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R 태빈안에 혹은 해대한 것을 V 태빈안, I 태빈안, IT 요 테스트 값, 테스트 소스 1에 대한 값을 집어넣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그젠플은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의 앰플리파이어 서킷에 대한 설명도 제가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이제 4.12절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가장 주 핵심 사항이에요. 여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잘 파악을 이제 하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식을 써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V 태빈안 여기서 R 태빈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로드를 하나 딱 증가를 했습니다. 딱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픽스드 값이야. 그 다음에 R 태빈안 값이 어떻게 되느냐, V 태빈안 값의 컨디션에 따라서 여기서 공급되는 파워, 여기서 소비되는 파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워는 I 제곱 RL. 그러니까 I 제곱 RL은 뭐 뒤에 보면은 I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R 태빈안 플러스 RL의 V 태빈안의 제곱의 RL이 되겠죠. 이게 와트예요.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논리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V 태빈안을 고정시키고 R 태빈안을 값을 계속해서 바꾸는데 R 태빈안 값을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R 태빈안 값이 뭐 0.9라고 쓸까요? 0.9 RL일 때 한번 해보시고 R 태빈안이 RL일 때 해보시고 R 태빈이 뭐 1.1 RL일 때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파워 값이 어떻게 되냐면 딴 거는 모르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요 밑에 분수 값이 R 태빈안에 여기에 대해서 1.9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보게 되면 R 태빈안 값이 RL일 경우에서 점점 올라가다 이게 최대 R 태빈안이 RL 값이 때 최대가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Pmax가 R 태빈안 이퀄 RL일 때 값이 됩니다. 요거는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같을 때니까 이 값에 대한 같을 때니까 이 RL의 V 태빈안 제곱의 RL. 그럼 이때 파워에 대한 거는 4분의 RL의 V 태빈안 제곱이 되겠죠. 요것이 맥시멈 값이에요. 자, 그게 4.43식하고 4.44식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것을 또 만약에 우리 미분 방정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 P에 대한 맥시멈 값이 어떻게 되냐면 V 태빈안의 RL 플러스 R 태빈안의 제곱의 RL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지금 변수가 뭐냐면 라운드 P 라운드 R L이에요. 그러니까 그 RL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R 태빈안 제가 역으로 잘못 생각했네요.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여기가 바뀌었네요. 지금 보니까 RL이 0.9 R 태빈안일 때 RL이 0.9 태빈안일 때, 그 다음에 RL이 R 태빈안일 때, 그 다음에 RL이 0.9 R 태빈안일 때, 요때가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0.9를 곱하고 여기 1을 곱하고 아까 좀 이상하다 했어요. 저도 실은 1.1을 곱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RL 값이 되니까, 여기 RL 값이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됐을 때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RL이 R 태빈안인 값일 때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가변에 대한 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는 아직 RL 값에 대한 걸 픽스해 놓고 나서 여기 값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였는데, 자, 필요하면 제가 이건 오프라인 강좌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RL 값하고 R 태빈안 값에 대한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RL이 R 태빈안 대비 0.9일 때, 1일 때, 1.1일 때에 대한 거를 집어넣고 나서 해보면 이 값이 점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컨디션이 언제냐면 RL이 R 태빈안일 때의 컨디션일 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이 이제 풀게 되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RL에 대한 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면 V 태빈안 제곱에 RL 플러스 R 태빈안 제곱에 RL에 대해서 이게 이 공간이 없네요. 라운드 P 라운드 RL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L에 대해서 RL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여러분 익숙한 게 이런 거죠. fx gx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할래? 미분하게 되면 gx 제곱에 fx 프라임 gx 마이너스 fx gx 프라임,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값이 0이 되는 컨디션, 0이 되는 조건이 이 값의 미니멈이라든가 맥시멈 되는 컨디션인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이 되는 컨디션이 되는 거고요. 그걸 찾게 되면 그때 RL이 어떤 컨디션인가에 대한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디션을 찾게 되는 것이 RL 이퀄 R 태빈안일 때 맥시멈 값이 된다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다 풀진 않겠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운드 RL에 요거에 대한 걸 하면, 그러니까 V태분한 요거를 하게 되면 V태분한 제곱은 나올 테고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RL 플러스 R태분한의 4승이 되겠고요. 4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거에 대한 미분, 요거에 대한 미분하면 그냥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걸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아래 거를 RL 플러스 R태분한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RL 써주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미분하면 곱하기 2에 RL 플러스 R 태분한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그냥 다 구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냥. 자, 그러면은 이 값이 0이 되는 컨디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값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값이 0일 때 되겠죠. 이 값이 0일 때. 그러면 위에 것이 RL 플러스 R 태분한 제곱이 마이너스 RL 플러스 R 태분한이 0일 때, 이것이 0일 때 이것이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그러면 RL 제곱 플러스 RL R 태분한 플러스 R 태분한 제곱 마이너스 RL 제곱 마이너스 RL R 태분한 이코로 0인 컨디션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놈 없어지고요. RL 제곱 마이너스 그냥 R 태분한 제곱일 때 0일 때 좀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제곱은 뭐 R 태분한 플러스 R 태분한의 R 태분한 마이너스 R 태분한 이퀄 0인 컨디션일 때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안 풀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이 0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0일 때 이 값이 0이 되니까 결국 이 컨디션에서 보게 되면 RL 이퀄 R 태분한일 때 이때 맥시마이즈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컨디션에 대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거기가 나오는 파워가 4의 RL의 V 태분한 제곱이 P X가 됩니다. 요런 컨디션 하에서 요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맥시멈 파워에 대한 컨디션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뭐 결과식만 알고 있어도 좋겠고, 대신 어떻게 나온지에 대한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이그젠플 하나 볼까요? 여기 이그젠플 4.21에 대한 거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그젠플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이 맥시멈 파워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RL 35 그 다음에 155 360V. 자, 요 노드에서의 등가 회로를 일단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한 거에 비하면 되게 심플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결과식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가 보는 게 300V, 그 다음에 이 값이 25 이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아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태분한 등가를 했고요. 언제 맥시마이즈가 되느냐? RL이 그러면은 25ohm일 때 맥시멈 되는 것이고요. 그때
파워에 대한 거는 뭐 계산하면은 뭐 900와트 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만약에 여기 있는 I 값을 구하라. 이 I 값 구하라. I 값 뭐 계산하시면 뭐 바로 나올 수가 25옴 25옴과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에 대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4.21, 4.22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이제 슈퍼포지션 4.13 맥시멈 파워에 대한 건 중요하고 슈퍼포지션에 대한 거는 앞에 회로에 대한 거를 했던 것만 가지고 나서 회로 해석하는데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만약에 회로 해석이 어려면 이렇게 방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소스 1, 볼테이지 소스 1이든 커런트 소스 1일 여러 개가 있을 때 S2 이 커런트든 볼테이지 소스 1이든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4개를 제가 그냥 했습니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 얘네들이 4개의 소스 1이 좌우지금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소자에 걸리는 볼테이지라든가 전류값에 대한 거는 소스 1 하나인가 했을 때 측정되는 혹은 거기서 계산되는 값 하나, S2 하나 했을 때 또 측정되는 값 하나, S3에 대한 거, S4에 대한 거가 있을 때 이걸 전체 썸에서 4개가 다 합치거나 일부만 합쳤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이 I 혹은 이거에 대한 V로 값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럼 이때 여러분이 이 소스를 하나만 둔다, 2개만 둔다 할 때 소스를 하나씩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볼테이지 소스와는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쇼트를 시켜야 되고요. 커런트 소스원은요. 오픈 시켜놓고 나서 합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그 회로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림 이그젠플 4.22 한번 볼까요? 이그젠플 4.22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소스원이 120V 그 다음에 6호 여기 3호 2호 4호 12A 회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구하려면 여러분이 노드 볼테이지라든가 메시 커런트 혹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특정 뭐 저는 여기에 그냥 I3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 I3라고 하는 요것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저 I3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는 120V 하나만 놓고 나서 오픈. 네, 흐르는 전류 IA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120V 이렇게 회로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쇼트 시켜서 여기 12A 하나. IB 지금 보게 되면
소스 원 두 개 중에 각각 하나씩만 놓고 나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하나는 120V 하나만 놓고 나서 여기는 커런트 소스 원은 오픈 시켰고요. 커런트 소스 원만 놓고 나서 일단 여기를 쇼트 시키고 나서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하면 I3에 대한 것은 IA 플러스 IB가 된다. 그래서 리니어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소스 두 개가 있을 때에 대한 합은 각각에 있을 때 합하고 이제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젠플 4.2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틀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그젠플 4.2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젠플 4.23도 23도 보면 제가 회로를 그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테니까. 디펜던트 소스원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디펜던트 소스원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10V 여기 5 그다음에 이게 0.4 V 델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25ohm이 있고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가 I 델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5ohm이 있고요. 15ohm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V 델타네요. V 델타. 그다음에 여기는 EI 델타. 그다음에 이게 5A. 회로는 조금 복잡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VO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VO가 여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O를 구하는 거예요. 자, 회로에 대한 걸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거를 오픈하게 되면 앞에 있는 회로와 동일하게 그려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오픈이 되는 회로가 이제 하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V1을 구하고요. V1 제가 V1 여기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전압 플러스 V1에 대한 거를 이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로 커런트 소스원만 두고 저기를 이제 쇼트 시키고 이쪽을 쇼트 시키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키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쪽에 이렇게 5A.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이때 해서 구한 값을 V2로 하게 되면 V5 값은 각각의 계산한 값 V1 플러스 V2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계산에 대한 거를 요거에 대해서 직접 노드 볼테이지를 쓰시거나 혹은 뭐 메쉬 커런트 방법을 하시는 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 대해서도 해보시는 거를 꼭 반드시 해보시고, 저는 그냥 수식만 쓰고 말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계산을 하는 거를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경험상에 학생들이 틀리는 걸 보게 되면 꼭 틀리는 학생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나서 틀려요. 근데 이제 같은 여러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뭐 제가 채점을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채점할 때 일단 답 먼저 딱 보고 답이 일단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쑥 보기 때문에 답이 틀렸는데 식은 맞았어. 그럼 이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틀린 거야.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관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잘 숙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4.23까지 전부 다 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프랙티컬 퍼스펙티브에 대한 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이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장이 내용은 많은데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진짜 주 목적이 회로 해석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볼테이지 소스 1, 커런트 소스 1, 저항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서 쓴 테크놀로지가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 혹은 메쉬 커런트 메소드, 그 다음에 뭐냐면 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만약에 포함시킨다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뭐 좀 약하긴 하지만 슈퍼포지션 하는 거는 테크닉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요런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 내용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소스 1에다 더 포함시키면 뭐 디펜던트 소스 1까지. 근데 디펜던트 소스 1은 대부분이 여러 회로에 대한 것을 모델링 할 때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소스 1으로 역할을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이제 트랜지스터 해석이라든가 제가 이제 트랜지스터 해석에 대한 건 다 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에 가서 전자회로에 가서 이제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런 모델링에 대한 기술 할 때까지 포함해서 회로 해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은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냐면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음의 법칙이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응용해서 큐리오프 커런트 법칙, 큐리오프 볼테이지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회로 이론 가르칠 건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알면 회로 이론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 추가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다루냐면 2학기에 가면 2학기 아니라 다음 스텝 하면 AC 전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AC 전원에 대한. 그 다음에 소자가 LC라고 하는 소자가 들어옵니다. LC 소자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곱하기 나오니까 미적분이 나옵니다. 미적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해놓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좀 편하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했었던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적용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장에서 배운 것은 맥시멈 파워에 대한 것을 합니다. 맥시멈 파워를 하기 위해서 로드에 인가되는 걸 하기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등가 회로를 만듭니다. 요거에 대한 등가 회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V 태비난, R 태비난 혹은 이거에 대한 노턴 회로에 대한 걸로 요거를 등가 회로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회로가 앞에 있는 복잡한 거에 대한 거를 기존에 있는 어널리시스를 기존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를 써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오픈하고 V 태비난을 구하거나 쇼트를 시키고 나서 그 해당하는 쇼트를 시켜서 거기 흐르는 저항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요 구간의 R탭이란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R탭이란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갖고 거기 있는 회로에 여기 있는 회로에 여기 소스원을 여기 있는 소스원을 제거하고 여기서 바라본 R 이퀴밸런트한 것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기도 되고요. 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구하든지 간에 그 등가회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 맥스에 대한 것이 여기 RL일 때 맥스 파워가 RL일 때 여기에 RL이 R탭이란일 때 맥스 파워가 계산이 됩니다. 이 컨디션일 때. 그래서 파워에 대한 값이 우리가 이그젠플에서는 별로 다루진 않았지만 한번 요것만 맥스 파워에 대한 건 다루지 않았지만 앞에 챕터 2장에서 챕터 지금 4장 요 앞부분까지 내용을 딱 보면 전부 다 IV만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IV만 계산하지 않고 파워에 대한 계산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어떻게 나오니 계산했어요. 그게 그 집대성이 바로 여기 맥스 파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맥시멈 파워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파워 쭉 얘기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서머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룬 내용의 4장 내용은 회로 해석에 대한 테크닉을 배운 것이고요. 그 중에 여기서 주안점은 맥시멈 파워 계산에 대한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